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고 선반을 여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십시오. 저는 2012년 1월 12일에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는 이제 2001년 7월에 10살부터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됐고 한국에 온 지는 한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조선을 탈출해 남조선에 온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90년대 초까지는 귀순용사라고 불렸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탈북자라고 부릅니다. 과거 1000명 미만에 불과했던 귀순용사는 고난의 행군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09년 한 해에만 약 2,900여 명의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2021년 현재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은 서울, 부산, 제주도 등 남조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외국으로 나간 탈북자들도 수천 명에 달하죠. 반세기가 넘는 분단 속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너무도 다른 체제로 살아온 북과 남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 정착 생활을 막 시작한 탈북자들은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탈북자들이 남조선에서 경험했던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가장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게 종교의 자유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것이 아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 가는데 내가 무슨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행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근데 뭐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달랐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라는 게 참 이게 정말 편한 거구나.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또 북한처럼 큰 범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저희는 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한 얘기도 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김일성, 뭐 김정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6명이 나온 걸 굉장히 이제 놀랬죠. 후보가 저렇게 이제 많은 것, 그리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 다들 다양한 곳에서 충격을 받으셨네요. 남조선은 자유가 보장되고 인민이 주인인 국가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한 것이겠죠. 탈북자들이 남조선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고 충격을 경험하는 과정은 곧 이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면서 자유인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북과 남의 가장 큰 차이, 즉 탈북자들이 정착 과정에서 체험했던 민주주의에 관련한 생생한 경험을 담아내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조선에 와서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탈북자들이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정치 참여의 자유였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그저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없었던 탈북자들. 북에서의 기준에서 볼 때는 사소하다고 지나쳐버리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마저 시위를 통해 쟁취하려는 남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남조선의 지도자를 인민들이 법을 통해 직접 물러나게 만들었던 광경에 탈북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인민이 지도자를 끌어내린다는 것은 상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왔을 땐가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또 대통령을 탄핵하기 직전까지 가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대통령도 파면시킬 수 있는 그런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도 잘못하면은 죄를 묻는 그런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건. 그런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TV에 보니까 그 숱한 군중이 그 광화문 앞에서 그 촛불 시위를 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면 그 쓰레기 하나도 없이 싹 걷어가지고 철수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시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데 동참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저 나라는 대통령도 잘못하면은 저렇게 국민에 의해서 심판하고 법에 의해서 판결 내려서 대통령이 파면시키고 깜빵에 가는 걸 보니까 국가를 믿고 일반 국민도 잘 지켜지겠구나 하고. 남조선의 텔레비전과 신문, 인터넷 등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두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기사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북조선의 언론은 하나의 사상과 기준, 방식으로 지도자의 모든 것을 찬양하지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 남조선의 언론이 가진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에 탈북자들은 충격과 혼란을 느낍니다. 차이는 대화를 하면서 계속 뭐가 이렇게 서로 차이 나고 차이 나는 건 서로 인정해주고 그걸 부분들을 분명히 차이랑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좀 더 내가 알아가야 되고 이 사회를 알아야 무지하면 뭔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뭔가를 내가 배우고 알아야만이 이 사회에서 좀 더 나의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남조선 생활 초기에도 탈북자들은 통제와 감시를 받으며 살았던 북조선에서의 정신적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조선으로 잡혀가는 꿈을 자주 꾸기도 한다는데요.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북조선 당국이 가하는 대남 위협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북남 관계가 좋아져도 불안해합니다. 일부는 해외로 이민을 하려는 생각도 한답니다. 탈북자 대부분은 통일이 되면 성공한 사람으로 고향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재래식 농사 방법 그리고 짓던 농사꾼이 여기 와서 현대적인 농사를 짓고 하니까 참 뿌듯하고 빨리 내가 우리 고향에도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밖에 없어요. 하지만 북조선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사고방식과 몸에 밴 습관들이 새 삶을 살아가는 탈북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취업이 제일 힘들었어요. 어디 들어가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적응해가고 매사에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함이라고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죠. 탈북자들은 번화하고 복잡한 남조선에서의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점차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북조선에서는 중대사를 논할 때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인 남조선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나 결과를 공정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지요. 북한처럼 뭐 일률적인 공산정권, 노동당, 하나의 그 정당도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조금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도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하고 골고루 어떻게 아울러서 함께 왔을까?
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어떤 역할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어두운 사회에서 나 혼자 산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서재평 씨는 북에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마저 원하는 대로 먹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와서 밥도 계속 백미만 먹으니까 또 뭐 나쁘다 그래가지고 자꾸 밥 먹는데 밥을 잠깐만 색깔이면 저 사람들이 또 백미를 안 먹는다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직접 고른다는 그 자그마한 선택에도 자유를 느낀다고 하네요. 남조선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탈북자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간섭과 통제가 일절없는 자유로운 시간. 오직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이 시간이 계속된다는 것은 탈북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기도 하지요. 자유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걸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처음에 조금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고 아 여긴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부딪혀 보면 이제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이 재미있었고 아 그래서 이게 자유라는 거는 또 이제 개개인의 책임이라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터득했죠. 그리고 자신이 지내온 세계와 모든 것이 정반대인 곳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은 종종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무거운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강원도로 떠나봤습니다. 12년 3월 2일에 한국에 도착했고요. 하나원 국정원을 걸쳐서 10월 30일에 나와서 2013년 5월 3일에 강원도 평창군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입직해서 지금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농장팀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고추밭 포전입니다. 북조선에서는 농촌동원, 건설동원 등 무조건 가야 하는 강제동원이 항상 있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이 동원을 결코 빠질 수 없으며 만약 거부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향 가서도 꼭 한번 이제 통일되면 정말 제가 지금 끌고 다니는 트랙터가 지금 110마력짜리입니다. 11마력짜리거든요. (8천, 9천만에 우리 회사에서 저를 사준 건데 저런 거 한 몇 대 끌고 가서 정말 북한 정말 농가밭을 마음대로 뚜지고 농사를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국가가 인민을 상대로 한 무보수 강제 동원이나 이것저것 내라는 세외 부담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히려 국가가 인민으로부터 법적인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결에 따라 정부가 처벌받고 인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합니다. 남조선 제2의 수도 부산. 이곳엔 탈북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남조선 사회와 민주주의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로 키우고자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지는 일들도 일어났었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뭔가를 날리는 기구들이 사실 엄청 많잖아요. 기구를 사용해 돌려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세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테이프 없어가지고 저희 장대학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영호남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탈북학교라고 말할 수 있죠. 장대현 학교를 포함한 남조선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아이들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우뚝 서게끔 돕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직접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요. 획일화된 체제 선전과 지도자 우상화로 가득한 북조선의 교육 실태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을 개몽시키고 교육시키고 준비시켜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동서독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통일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그런 통일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회의를 하게 만들어서 이제 학생 대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법을 지키고 룰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고민할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투표지요. 탈북자들은 선거철이 되면 어떤 정치인, 어떤 지역 일꾼,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진다고들 말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사는 모든 이들에게 투표와 선택은 항상 어려운 문제지요. 탈북민들은 사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매우 성공적인 정착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체제의 차이, 이질적인 면들, 그 다음에 두고 온 가족들, 그 다음에 어떤 그 트라우마 이런 걸 볼 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순조롭게 정착을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거입니다. 투표는 그 과정에서 시행하는 민주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정치 활동 중 하나입니다. 남조선, 즉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자들은 국가 지도자에서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도와 시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에 모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인물을 간섭이나 감시, 통제 없이 뽑을 수 있는 것에 이들은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기준이 그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북 정책을 시행할 때 그 후보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냐, 또 북한 정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되는데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후보들의 어떤 그 격렬한 그 선거 운동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북한하고 완전히 다른 남한의 이제 그 정치 체제라든가 남조선에서 투표로 진행되는 자유선거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 선거도 있고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교 전반의 학생들은 총학생회나 전교회장을 선거로 뽑습니다. 투표를 통한 지도자의 선출은 남조선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탈북자 친구들은 일단 투표하는데 좀 열정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선거에 참가해서 한 표를 였단 말입니다. 그 대통령을 선거했는데 그 전에 제가 미국에 갔었거든요. 미국에 프로그램으로 갔었는데 그때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할 당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DC에 있어서 그 재선 그 현장에 있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죠. 진짜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 하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자기의 주권과 자기 나라를 좋은 나라, 사기적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람을 이렇게 막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미국에서 깨닫게 됐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3명이며 2명이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비율이죠. 그만큼 탈북자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는 탈북자는 외교관 출신의 태용호 의원과 꽃제비 출신의 지성호 의원입니다. 나는 그 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된 거는 정말 북한에서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거지가 대한민국에 와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다 만나고 세계 인권이 어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논하고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거지 같은 생활하던 사람이 인권에 대해서 논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게 북한 사회에서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 우리 탈북자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탈북자지만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말 세계 면전에서 막 우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같은 탈북자로서 뿌듯하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회령시 세천탄 학포탄강이라고 하는 탄강촌에서 이제 태어나서 2006년 되던 해 25살까지 이제 북한에 살다가 탈북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넘어왔고 또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방법도 아닌 거고 참 이제 놀라운 거예요, 정치. 이제 탈북민들이 민생 그리고 또 뭐 영농 현장이 됐던 뭐 식당을 이제 창업을 했던 그리고 또 어려움을 이제 그 뭐 트라우마라든 어려움을 겪는 이분들의 삶도 챙겨야 되는 것도 저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양쪽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 인권이 주였다면 정착 지원도 이제 함께 이제 보고 있고 탈북민들이 결과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에서 받는 트라우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또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실을 이제 시작할 때부터 북한 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이제 전환하고 탈북민들이 그 권익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이제 듣고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적인 제도가 있으면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단지 찾으려고 했던 것이 행복이고 단지 찾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자유이고 단지 찾으려고 했던 것이 뭐 신앙이나 이제 배불리 먹는 것인데 그 안에서 법태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탈북자들의 정치 참여도 눈에 띕니다. 남조선의 대학은 정치 참여 활동의 공간이기도 하지요. 북남 청년들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생활 세계에서 펼치는 현장을 만나볼까요?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이제 일정 포맷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정하고 이제 녹음을 하는 편인데요. 우선 고향에 대한 이야기, 언제 이제 탈북을 하게 되셨는지 이제 게스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뭐 북한에서 이제 남한의 콘텐츠를 접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탈북을 하셨을 때 딱 느꼈던 남한과의 문화 차이 또 뭐 버킷리스트 이런 주제들로 이제 게스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요. 네, 저는 사실 되게 어렸을 때 탈북하다 보니까 이 고향에 대한 향수는 마음속에 있지만 그거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부작 방송을 하면서 탈북자 분들, 저와 또래 분들도 많으셨고 그런 다양한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그리고 태어났던 고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뭔가 제 추억에 대해서 다시 떠오르게 하는 점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되게 많이 힐링을 받게 되고 되게 편안하게 제 정체성을 밝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나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제약 탈북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제 제약을 받는다는 느낌을 들었었거든요. 저 그 나가지 못하면서 그러다가 내가 자유로운 나라에 왔는데 이렇게 제약받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또 학생의 친구들도 잘 이끌어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정치 및 사회 참여 활동은 당연히 북조선 민주화와 인권 증진 분야입니다. 탈북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단체를 설립해 활동에 나섭니다. 우리 주최한 그런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제가 처음으로 참가했어요. 참가했는데 같은 또 탈북민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또 이 나름의 탈북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고 또 같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회사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나만 회사에서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돈 벌고 살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같은 고향에서 온 또 그런 모임에 참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기가 돼서 그 단체 활동에 참가하게 됐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11년째 지금 이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2008년에 설립이 해가지고 그때 이미 목표가 북한 내부에 콘텐츠를 보내는 걸 목표로 잡고 했으니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굉장한 많은 양의 그 USB 라디오를 북한에 보낸 단체라고 봅니다. 저희는. 예,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남조선에 내려온 지 오래된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직접 사회운동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목표를 쟁취하기도 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일상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인권운동가로 참여하는 탈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탈북 청년들을 직접 초대해 토론회를 개최해 봤습니다. 북조선의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미래와 희망에 관한 열띤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사실 민주주의 할 때 다른 얘기긴 한데 민주주의 할 때 저는 가장 떠오르는 게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면 국민이 누구냐 할 때 사실 국민은 저는 사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인권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에 우리가 했던 청년통일원정대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네. 사람이 살고 있었네. 같은 사람이 살고 네. 있었네.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준 학생은 북한에서 온 지 몇 년 만에 촛불을 든 거예요? 저는 한 5년 만이죠. 만에? 네, 5년 만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가 11월인가. 자발적으로 들었어요? 네, 자발적으로 들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의 부조리의 앞장을 국민들이 섰는데 그걸 담아내는 새로운 정치는 그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또 그래도 우리 예준 학생은 세상을 바꾸는 정치 참여 계속 하실 거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죠. 예. 민정 학생은 어떠세요?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으세요? 하고 있는 정치행위나? 네, 저도 투표는 꼭꼭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했어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한 번밖에 못했죠. 맞췄어요? 그거는 네. 한 번밖에 아니고 국회의원 네. 선거는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했습니다. 몇 번 해봤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한 번. 그것도 한 번씩? 네. 둘 그리고 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했고? 했고요. 그럼 보람 있었어요? 투표하고 나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네. 떠나서 네. 내 의사를 표출. 네네. 앞으로도 계속 투표하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꼭 투표는 하시겠네요. 당연하죠. 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네. 탈북자들은 희망합니다. 이제는 북조선이 독재와 공포 정치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기를. 그 민주주의는 피와 땀을 먹고 산다는 마음 아픈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기보다는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19, 그 다음에 5.17, 5.18, 그 다음에 87년, 촛불혁명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라는 건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지 어느 한 계기가 폭발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군부 독재가 끝난 지 거의 지금 40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지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4.19혁명에서부터 촛불혁명에 이르는 이 긴 시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권이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상에는 펭귄은 날지 못하는 새인데요. 날지 못하는 새가 거의 몇십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진화론에 따르면 그 새들이 날려고 했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땅에서 날지 못하는 새가 되지 않았겠죠. 끊임없이 힘들더라도 날려고 그러고 비상을 하려고 그러면 언젠가는 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포기한다면 결국 새이면서도 날지 못하는 존재에 안주하게 되고 결국은 영원히 하늘을 날 수가 없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건 피와 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오지도 않고 또 왔다 하더라도
그 민주주의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재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민주주의 위한 그런 비상을 꿈꿔야 되고 끊임없이 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결국 날지 못하는 새가 될 것이냐 아니면 푸른 창공을 나는 새가 될 것이냐는 결국 여러분의 노력과 뜻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고요. 우리 남한, 남조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비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거고요. 언젠가 푸른 창공에서 민주주의 하늘에서 같이 나는 새로 만납시다. 북조선이 훤히 보이는 이곳. 교동도 망향대의 탈북자 김승철 씨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합니다. 그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 남조선처럼 저 북녘 땅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싹트기를. 언제면 우리 고향 사람들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그 생각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지. 지금 저 너머 그 보이는 집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아주 멀리까지 잘 보이네요. 많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북조선을 떠날 때까지도 김정일,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북조선의 정치와 생활 방식에 불만은 있어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조선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충격과 혼란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자유는 존엄을 깨닫게 했고 자신과 인민이 잘 살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탈북자들은 민주주의에 정착하면서 고향 땅 북조선에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남조선에 와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새삼스럽게 되새깁니다. 어쩌면 민주주의는 피와 땀에서 피는 꽃일지도 모릅니다. 1961년 4월 19일 민주혁명과 1980년 5월 18일의 광주민주운동, 6월 10일의 민주항쟁과 같은 전국적인 민주화 투쟁이 오늘의 자유롭고 민주화된 대한민국 남조선을 만들었습니다. 파도타기 선수들은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쪽에서는 탈북자들이, 북쪽에서는 이름 모를 투사들이 북조선 인민의 자유와 권리 쟁취, 그리고 민주화된 조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머지않은 날 북조선 민주주의 체험기가
후속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난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